안녕하세요. 자, 출생아가 사라진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35번째 경제 침체 방지는 출생아로 노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도 짓고 뭐 많은 산업도 일으키고 하는데 이 출생아가 없으면 앞으로 노동 인구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되니까 이걸 경제 침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인구 확보다 하는 것입니다. 1번으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인분들 중에 40% 이상이 이제 빈곤한 상태다라는 말씀이고요. 보도된 통계로는 OECD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IMF하고 OECD에서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치는 정말 후진국형이다. 주택을 사두면 집값이 오르는구나. 모두가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중심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년, 15년 생산성 수준에 따라 향후 30년 안에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수 있고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영 원장은 한국경제 80년 민 미래성장 전략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하락해 2010년대 2.7%로 낮아졌고 코로나를 경험한 2020에서 2022년에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 생산성,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을 예측해보면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지만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에는 같은 기간 2.1%, 0.6%,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조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초고령 사회 진입 등을 중요한 변화로 뽑으며 인구 감소를 억제할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고 이민정책과 우호국가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서도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 감소세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은 앞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9만 6천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2072년이면 외국인 생산 연령 인구가 현재 156만 2천 명의 누적 순이동까지 더해 611만 2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인구의 자연 증감이 없다는 전제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기대 수명과 관련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72년 생산연령 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비중은 36.7%로 생산연령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걸 걱정해가지고 한국의 비극을 넘어서 시나리오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향후에 30년 안에 마이너스로 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뭐 많이 나온 말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도 이 비극의 시나리오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경제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 조태영 부원장이 한국의 80년 미 미래 성장 전략을 번정하면서 70년대에는 8.7, 80년대에는 9.5 최고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둔화되기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2.2% 떨어졌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총 소요 생산이 2020년에서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로 분석해서 아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소가 기후 문제, 초고령 사회 이런 문제로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가 없도록 해 나가야지 이런 문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40년 동안 이 다가오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저출산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2040년부터 27년까지 출생가 없어져서 한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이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빈곤하다. 그래서 2070년도에 가면은 노인이 많아진다. 근데 노인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70년도에 가면 50%다. 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출생아가 없어서 청년이 없으니까 노인은 오래 살고 사람 수명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구조에 있어서 70년대에는 출생아가 42%였는데 지금 점점 많아져 70년대는 1.5%. 생산력 인구는 10% 줄었는데 노인 인구는 16%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이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구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경참하게 못 써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돈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은 애들 그 옛날에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일본은 경참하게 못 써요. 돈이 없어서. 경참하게 못 사는 정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돈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은 장롱속에 돈이 다 가요. 장롱속에. 장노년층. 장노년층. 장노년층이 60~70% 가지고 있다는 돈을 가계 자산에. 근데 그 장노년층이 돈을 어디다 넣어두느냐? 장롱에다 많이 넣는다. 뭐 어떨 때는 보면은 으로처럼 닮아갔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요? 네. 그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그러니까. 다녔나요? 그렇죠. 미국과의 플라자라고 말씀. 처럼 닮아갔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요? 네. 그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그러니까. 다녔나요? 그렇죠. 미국과의 플라자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큰 요인이죠. 한국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일본은 버블이 된 게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 따라갑니까? 단순거리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말 듣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뭔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막 헤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이유 남는 게 뭐 있어? 머릿속에 남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는 플라자 플라자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얘기. 디지털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 그렇죠. 바로 이거죠. 네. 부동산이 안 좋아져.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버블이 꺼졌단 말이죠. 그 부동산, 그게 바로 정확히 플라자 합의 때문에. 플라자 합의가 어떻습니까? 85년도 9월에 일본은 돈의 69%를 장롱속에 넣어놨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깁니다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이 못살 정도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는 한국에 없는데 이것이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그 나라 한다고 처음 만들어놨는데 실체는 안 한대요. 아날로그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은 우리나라도 있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데 이 사람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40년이고 계속된다. 일본이 이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구로 넘어지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는 디지털 잘합니다. 플라자 합의도 없어요. 부동산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로 인해서 그냥 저성장으로 추락돼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몰라요. 모르죠. 장롱속에 있는 돈을 더 꺼내지도 모르는 거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큰 위기에 부닥쳐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비극이 제1위다. 인구 절벽에 의해서 너무나게 감소된 결과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라고 비극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의한 농력 감소라고 지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른 나라도 그래 보고 있고 우리 자체로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순위를 뭐 중국은 어떻게 되고 인도, 차이나 어떻게 되는데 한국이 여기 15번째로 넘어진다 이거예요. 15번째로 앞으로 2050년도에 가면은 성장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없으니까 더 나빠지는 것이죠. 30년이 지나면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허리가 휘어지냐고요? 부러집니다. 인구 감소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가? 그게 과연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이 인구가 없는 데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교육으로 지금 지도하지 못하고 방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출산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국력을 잃지 못하여 외세 침범이 오고 나라가 없어지면 뭐 그때 가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고 법도 만들고 뭐 그러라고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나라의 위기의 대표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외국인의 생산력 인구가 2024년에는 156만 명이었는데 72년에는 60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출산 기대 관련해서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대로 현실화되면 어쩔 것이냐 이것이죠. 2070년에는 생산 연령이 1667만 명까지인데 외국인 비중이 36%다. 3분의 1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제가 1994년부터 10년간 서울에서 외국인 선교 목표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10 내지 15년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행값도 비싸지만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요. 어디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전화도 뭐예요? 전화도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비자와 매년 휴가를 갑니다. 지금 외국인들 틀려요. 왜냐라고? 그게 메신저로 무슨 통화를 해도 다 문자로 통화할 수 있어요. 메신저로 하니까. 그때는 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락처가 없어서 편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죠. 여기서 나라 수다로. 그런 애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전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전화기로 써가지고 전화 그때 요금이 그때 200만 원인가 나와버렸어요. 전화가 비싸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의 생산력 인구가 2024년에는 156만 명이었는데 72년에는 60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출산 기대 관련해서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대로 현실화되면 어쩔 것이냐 이것이죠. 2070년에는 생산 연령이 1667만 명까지인데 외국인 비중이 36%다. 3분의 1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제가 1994년부터 10년간 서울에서 외국인 선교 목표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10 내지 15년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행값도 비싸지만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요. 어디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전화도 뭐예요? 전화도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비자와 매년 휴가를 갑니다. 지금 외국인들 틀려요. 왜냐라고? 그게 메신저로 무슨 통화를 해도 다 문자로 통화할 수 있어요. 메신저로 하니까. 그때는 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락처가 없어서 편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죠. 여기서 나라 수다로. 그런 애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전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전화기로 써가지고 전화 그때 요금이 그때 200만 원인가 나와버렸어요. 전화가 비싸니까. 낯선 타고 바다 건너 열세 살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문득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20의 무진 목숨 세계가 연속이 있으니까 글쓰기가 힘이 많아요. 세계가 나와. 하늘 그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그 슬픈 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저는 너를 이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많은 고생 다시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어둠이가 뼈아프게 번 돈 푼푼이 모아 이 어미스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고 기도드릴 거니 가늘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디 되어 오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거 지팡이에 온 힘을 더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샀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느냐. 강이야 강이야. 우리 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요 오늘 싹이 뜻을 이제 못 배웠는데 자식 걱정한 평생 그리움 안고 돌아가셨네. 제 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거서서 무정한 긴 세월 가슴이 밉니다. 생전에 못다한 자식이 둘이 어머니 영전에서 외국인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많이 보면서 동감이 가요. 지금도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노래처럼 철없는 너를 낯선 타고 바다 건너 어린 살 13살 어린 너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이민자가 이 13살짜리를 보내놓고 20년간 기다리면서 돈 벌어 엄마에 보냈고 병든 엄마는 돌아가신 뒤에 왔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977년도에 시작한 35년 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나 독일에 가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던 그 시대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독일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때 물론 한국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전과 같은 사연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또 한편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보내면 모두가 써버리거나 부부가 2년 후에 5년 후에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극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24년인데 한국은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너무 많이 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도구도 새 것을 사서 3년에 5년 쓰고 버려요. 해외여행도 참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서 70년도까지 출생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이 많아져서 빈곤해지면 그때는 또
그때처럼 1970년대처럼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요. 지금부터 차차 많아져서 2070년대는 65세상이 50% 되는데 이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비극이 한국 땅에 다시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비극이 오기 전에 제3세계를 외국에 가서 10년 살아보니까 참 애환이 많아요. 후진국은 지금 외국에서 버는 돈으로 사실 나라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반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오게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비극으로 가지 말고 비극으로 후손을 맡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구대책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지금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40%고 특단의 인구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꼴이 당한다. 이제 그런 유추가 나온 겁니다.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젊은층 줄고 노년층 늘고 경제부담 가중하고 이거 뻔한 거예요. 앞으로 될 상황이.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이 멸종하고 있고 인구 이런 현실적인 것을 현실의 평가를 미래에 대한 평가를 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90년생은 있으니까 괜찮다 다 틀린 이거 국가연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다 틀리다 이거예요. 다 틀리다. 지금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유엔 포럼에서 말했는데 2022년도에도 16년도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학이 계속 표시되고 있고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것이 그냥 팍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그것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 대안은 역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과 진행을 가지고 인구를 늘려나가고 재정을 해결해 나갈 때만이 이 경제 침체를 방지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생아로 노동인구 확보되어야 경제 침체가 방지되니까 이런 산업을 일으킬 사람 노인들이 가서 못해 이 일을. 노인들이 어떻게 아파트 지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생아로 노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입장이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